2026년 뜨는 성형과 지는 성형에 대해서 완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L 성형외과 원장 정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새 좀 뜨는 수술이 코 수술을 하더라도 무보형물 코 수술, 그리고 저희가 요새 밀고 있는 프로핏 코 성형, 그냥 코를 높이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디테일한 코 수술이거든요. 각도, 기공, 그리고 비주, 이런 모든 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성형이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흉터가 적게끔 하는 중화면 보호상, 그리고 요새 핫한 시술이죠. 피부의 리투어, 이 네 가지가 2026년에는 뜨는 성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능 수술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이고 너무 과도하고 너무 이제 수술한 티가 나는 코는 사람들도 이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코는 전반적으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코끝만, 콧대만, 아니면 콧볼만 그렇게 따로 해서는 비율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는 수술은 조화가 맞지 않아서 점점 이제 지향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출입 수술. 돌출입도 이전에는 입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입을 무조건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코나 이제 비율을 맞춰서 다른 부위를 올려주면서 또 개선을 가능하거든요. 또 교정으로 가능하고, 양악 수술도 예전만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악 수술, 그리고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도 대용량으로 막 하는 필러 있죠.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거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자가능 사용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증력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코끝이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자가능이 제일 튼튼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가능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기도 하고, 첫 코부터도 자가능을 많이 해요. 근데 코끝뿐만 아니라 콧대도 이제 보형물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어차피 하는 김에 콧대까지 좀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하자라는 요구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보형물을 써야지만 미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콧대가 너무 낮은 분들도 있어요. 재수술이거나 아니면은 콧대를 살짝 올피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가능과 측두근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콧대부터 코끝까지 자가능으로 이제 무보형물로 하는 수술이 앞으로도 점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핏 코성형은 프로필 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필 라인을 본인에게 핏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코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환자분들도 콧대를 높여주세요, 아니면 코끝을 높여주세요 만 생각을 했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재수술하는 환자에서 보면은 이제 수술 한번 해보니까 보이거든요. 나는 비주가 좀 더 나와야 돼, 나는 비공이 너무 올라가 있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환자한테 맞는, 환자의 얼굴 전반적인 프로필 라인에 어울리는 코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프로핏 코성형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디테일한 코성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전후 사진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보고 오시면은 코가 너무 모양이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화려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비율에 맞게끔 이제 각도도 이제 약간 곡선이 있어서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직선 느낌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와 그 사람의 캐릭터와 그 사람의 이제 프로필 라인을 맞춰서 코를 조각을 하고 모양을 내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비스포크 느낌이죠. 코가 이쁘다고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신세경 님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미세하게 비주를 조금 집어넣어 봤어요, 이 사진에서.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코끝 포인트가 이제 조금 내려와 보이면은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또 난 코도 길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들어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한 1, 2mm 차이거든요. 그 차이로 뭔가가 느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 사진 갖고 와서 이걸 똑같이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이쁘지 않은 거예요. 이분도 이전에 이제 코를 몇 번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왔을 때는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 코가 이제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 든다,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어디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환자분은 대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세요. 이분도 이제 비순각이 너무 열려 있고 콧구멍이 너무 이제 노출돼 보이고, 그 측면 라인을 봐서도 코가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보형물도 시작점이 좀 올라가 보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길어 보이는데 이제 보형물도 위로 올라가고 코가 짧아지니까
얼굴이 좀 중안면보다 더 길어 보이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에 맞춰서 비순각을 이렇게 내리니까 콧구멍이 덜 보이기도 하고, 인중이 보이는 게 덜해 보이니까 인중이 덜 길어 보이고, 보형물이 시작점이 올라가던 걸 낮추고 코끝점을 길이를 연장하면서 내려주면서 높여주니까 비율에 맞으니까 훨씬 더 중안면보다도 덜 길어 보이고. 그래서 요새 이제 해외에서 거상을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하시는 원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미니 거상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제 절개는 적은데 효과가 적었어요. 이제 미니 거상은 효과가 적고, 또 풀 거상을 하기에는 너무 걱정되고, 중간에 있는 이제 고객분들을 뭔가를 이제 해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시경 거상은 절개가 일단 내시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요. 박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지방층을 이제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니 거상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효과가 좀 더 있고, 하지만은 이제 풀 거상보다는 절기가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윤곽 수술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중안면부가 약간 처져 보인다는 분들도 같이 이제 중안면부 거상 같이 하고요. 이마로 내시경에서 눈썹 거상 하시는 분들은 중안면부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만족도가 많이 높은 수술 중에 하나긴 해요. 절개 부위는 우리 이제 이마 내시경 할 때 이마 쪽하고 측도 부위 들어가잖아요. 측도 부위에 이제 조금 더 길게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중안면부를 좀 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잡아서 이제 위쪽에다 고정을 하는 거죠. 리투어도 올해 들어서 제일 핫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증 진피를 파우더로 해서 콜라겐을 좀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얼굴의 볼륨감과 탄력감, 그리고 이제 재생되는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팽팽해진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콜라겐이 좀 차오르는 느낌? 그리고 전반적으로 톤도 좀 좋아지고, 리투어랑 뭐 줄기세포랑 같이 하기도 하고, 리투어랑 또 이제 뭐 물광주사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시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리투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화라는 게 처진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거든요. 처진 거를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꺼져 있는 부분에 볼륨을 좀 주고, 그리고 콜라겐을 좀 재생시켜서 좀 탄력을 좀 주고,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인스타에서도 이제 너무 과도한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도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플도 많이 매겼다고 보여요. 물론 과도하게도 수술했지만은, 이건 여담이지만은 상해에 있는 중국 의사랑 이제 저번에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메브리코라 성형하고 이제 눈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내리는 거랑 뭐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인스타 올라오고 하면서 자기네들 병원에서도 회의를 했었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도 분석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아름아름 알고 보니까 마케팅 팀이 있는데, 의사도 잘 하겠지만 마케팅 팀이 잘하는 거래. 동영상 보정 다 하고 이제 보정하는 팀이 있고, 전문적으로 수술 전후만 해주는 모델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중국의 그런 병원에 이제 윤곽 수술하고 이제 그런 모델 수술을 한 게 이제 전후가 올라왔어. 우리 병원 환자 모델이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이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걸 변형을 시키지 않았나. 수술을 한 또 결과도 물론 잘 했겠지만은 거기서 과도하게 더 어그로를 끌라고 눈도 이렇게 하고 그냥 코도 막 이렇게 하고 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됩니다. 이것도 콧끝만 얼마, 뭐 콧대만 얼마, 그리고 이제 뭐 콧볼만 얼마, 윤곽도 광대만 얼마, 앞턱만 얼마,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가격을 싸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이제 싸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보고서 방문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것만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적거든요. 코끝만 높인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이 안 맞고 꺾이는 점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코끝은 넓은 새, 코끝만 줄이면 오히려 더 이제 비율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전반적인 비율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만 또 해버리면은 말하면 못하는 경우가 돼 있고, 광대가 45도랑 다 넓은데 옆에만 들어간다 했을 때는 오히려 45도가 더 부각돼 보일 수도 있고,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리면은 대부분 그렇게 되면 재수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고 비율과 조화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출입 수술은 뭐냐면은 이제 입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위에 있는 치아와 아래에 있는 치아를 같이 집어넣어서 입을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걸 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응증이 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조금 예전에는 이거를 적응증을 너무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입이 나온 게 아니고 입 주변이 꺼진 사람한테 입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합주기처럼 돼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돌출입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웬만큼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입이 나온 건지 아니면 입 주변이 꺼진 건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입이 나온 거를 입을 집어넣을 하지 말고 이제 코 바닥하고 턱 끝을 높이면은 입이 덜 나와 보인다.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측면 라인, 코 라인도 같이 높여버리면은 입이 나온 느낌이 상쇄돼요. 언제 입이 나왔나 싶어요. 입만 너무 보지 말고 얼굴 전반적으로 봐서 내가 어디가 꺼지고 어디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요새는 아닌데 이제 예전에는 너도 나도 이제 미용 양악을 많이 했죠. 드라마틱하게 이제 한 방에 이제 뭔가 바뀐다. 근데 오히려 한 다음에 예전만 못한 사람들도 생겨버리고 과도하게 굳이 양악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분들도 생겨버리고 예전에는 너무 이제 마케팅 효과도 컸었죠. 렛미인 때나 렛미인에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부정적이 심한 상급 부정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 사람은 양악을 해야 되는 거고 양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양악을 하면은 이뻐진다. 아, 난 양악인가 보다라고 너무 과도하게 양악은 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줄여버리면 늘어짐이 좀 발생할 수 있죠. 교합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교합이 좀 틀어지는 분들도 한 번씩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양악을 해야 되는데 윤곽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분도 좀 답이 아니야. 양악해야 되는 사람은 양악해야 되고 또 윤곽해야 되는 사람은 윤곽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뭐 필러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 필러도 귀 뒤에 필러를 이렇게 이제 오만큼 넣고 얘가 이렇게 되고 키 크는 필러라고 뭐 여기다도 필러 넣기도 하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가슴에도 필러를 많이 넣고 이제 골반에도 필러를 넣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흘러내리고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 이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게 또 석회화가 되고 또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필러가 한 곳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혹시나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거나 이제 뭐 염증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에 이제 필러가 다 염증 물질로 다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재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거하게 되면은 주변 조직이 엉켜 있는 거 다 제거를 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염증도 컨트롤이 안 되면은 간단한 염증이 아니고 큰 염증으로 갓벌릴 수도 있고 폐혈증까지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짧게 보면은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길게 10년, 20년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이제 야매로 이제 안 녹는 필러 같은 거 이제 뭐 입술하고 이제 필러 같은 거 해서 그 당시는 이뻤지. 근데 10년, 20년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뭔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오고 주변 조직이 유착이 돼버리고 이물질이 돼버리고 염증이 붙어버리면은 피부까지 안 좋아져 버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안전한 필러를 쓴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양이 많다 하면은 그것 또한 나중에 시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데로 이제 뭐 흘러내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과도한 필러 그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2026년 뜨는 수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성형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성형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가 이제 과도한 수술이 아니고 그리고 흉터도 좀 적게 회복도 빠른 그런 내시경 수술이 조금 더 이제 강세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술이 있지만은 효과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만족도가 큰 그런 시술들이 조금 더 이제 인기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퍼스널 컬러를 컨설팅 받으러 가시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색도 다양한데 어떤 색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이 색이 어울리는지 저 색이 어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형 또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처럼 퍼스널 성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퍼스널 컬러도 전문가가 있듯이 퍼스널 성형의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얼굴을 디자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